이제는 김프로님의 오늘은 공포 아닙니다. 아 전혀 아닙니다. 네, 오늘은 희망 가득한 그냥 핑크빛. 그렇게 조장하지 마세요. 전- 나의 이미지를 이렇게 덧칠을 하시나. 자, 오늘은 얼마나 희망적인 이야기가 나올까요? 미스터 마켓입니다. 자 보시죠. 미국 얘기인데 연준 긴축 사실상 종료,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된다. 이제 며칠 사이에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요. 네네네. 아니 무슨 전망을 하면서 12월 FOMC가 아직 한참 남았는데 예, 금리 인상 가능성 0%. 근데 그게 내가 볼 때는 그게 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조금 더 빠졌고 뭐 생산자 물가 좀 빠지고 전월비 대비해서 전월비 대비해서 빠지고 뭐 이런 거가 기여했죠. 아니 물가가 빠지는데 뭘 금리를 올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딱 그것만 해서 그 100% 금리 동결 뭐 이렇게 나올까? 그건 저는 연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의 반영의 발로라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뭐 UBS에서는 뭐 내년에 2.75% 낮춘다 뭐 1몇 %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내후년부터 뭐 모든 논의가 이제 금리 인하로 가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을 그 사람들이 맞췄는지를 보세요. 2년 반 전에 금리를 예를 들면 500bp 올릴 거라고 얘기한 그 하우스들 그 증권회사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없죠. 맨날 따라다니면서 다 올렸다 하고 계속 연준을 뒤따라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서 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연준이 주도하는 시장이 있고 네. 시장이 주도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직전 2, 3년 동안은 연준이 주도해 온 거거든요. 뭘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으로. 그러면 연준이 주도력을 어느 날부터 시장에 야 얘따 먹어라 니네들 대로 해줄게 그런 분기점이 와야 될 텐데 그 분기점에 대한 기대를 어느 시점부터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네. 그게 이제 연준의 스탠스를 좀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직 멀었다는 거고. 근데 시장에서 나오는 애널리스트들의 얘기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경제 주체 중에 정부가 내는 경제 성장률이 제일 높다. 그게 당연합니다. 왜 우리의 경제 운영의 주체니까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합니다라고 할 때 그걸 뭐라고 하나.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2% 성장한다 그럴 때 정부에서 1.8 하는데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게 해도 안 되고 사실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장님이 제일 싫어하는 결사장이 그거 아니야. 내가 볼 때 제가 할 수 있는데 와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해 놓고서 그게 맞아도 싫어한다고. 근데 사실 애널리스트들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애널리스트들이 훨씬 정부나 이런 거에 비해서 거기에 희망을 섞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작금의 미국의 금리 정책이나 통화 정책을 바라보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자기네도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쨌든 나오는 물가에 관련된 지표는 이론적으로만 놓고 보면 이런 그 금리 정책의 변화, 통화 정책의 변화의 어떤 그 시그널을 이런 지표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아시겠지만 뭐 3.2%가 올랐는데 물가가. 근데 이제 전월에 3.7 오른 거에 비해서도 많이 했고 시장 전망치 3.3에 비해서도 조금 낮았고 그리고 전월비 대비는 보합이거든요. 안 올랐거든요. 근데 생산자 물가도 좀 떨어졌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리테일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체감하는 그 소비의 위축은 훨씬 강한데 그건 당연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실제로 저축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지난번에 어디 통계를 보니까 미국 사람 평균 저축이 400불이 안 돼요. 400불이요? 50만 원. 네, 이건 실제로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서 월급을 2주에 한 번씩 받잖아요. 아, 그죠. 네, 2주에 한 번씩 받아서 그거 렌트 내고 전기세 내고 뭐 기름값 내면 그거 가지고 사는 건데 지금 그게 과잉 저게 있었다는 거죠. 저축이. 근데 그게 다 소진됐다라는 건데 이게 정상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상황이 미국의 정상. 미국의 정상이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금리가 국채 금리 10년짜리 기준으로 4.5%인데 4.5%가 우리는 매우 높은 금리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왜? 2년 반 전에 0.5%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굉장히 저 정통한 미국 사람한테 이게 이상적으로 금리가 낮아서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정상화된다 금리가 뭐 2%대로 간다든지.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No. This is normal. 그러니까 노말의 개념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금리가 0.5%에 있는 게 노말이냐. 그게 업노말이라는 거죠. 그게 비이상적인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그 이런 연준의 기대에 조금 우리가 좀 냉정을 좀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자산의 가격인데 네. 미국 집값 안 빠지는 건 잘 아실 거고 예. 그다음에 미국의 대표 주식들의 주가를 보시면 좀 힌트가 있다. 예를 들면 그 금리가 이제 낮아질 거다. 통화 정책의 변화가 있을 거라는 기대 안에서 상대적으로 그 혜택을 봐야 될 주가가 매우 저렴한 상태라면 의미가 있죠. 근데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미국의 시총 순위대로 한번 몇 개 종목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자, 지금 제일 잘 나간다는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를 한번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요새 진짜 잘 나가더라고요. 사상 최고가입니다. 예. 전고점을 확실히 뚫어버리죠, 저렇게. 그 다음에 요즘 뭐 조금 시련의 계절을 겪었다는 애플을 볼까요? 저것도 뭐 거의 사상 최고가에 저게 긴 차트로 보시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게 준비되나 또 틀어주세요. 예. 엔비디아. 예. 예. 그 다음에 테슬라만 왜냐하면 네. 저거는 워낙에 이제 선반영돼서 워낙에 이제 뭐 대세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 정도 주가를 한번 보시란 말이죠. 예. 알파벳도 있죠. 알파벳도 여전히 사상 최고가 부근이란 말이죠. 그러면 통화 정책이 쉽게 변할 것 같지도 않으나 예를 들면 피봇이라고 하는 금리 인하로 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 내년 2분기 이후 혹은 길게 보면 내년 3분기 혹은 내년에는 없다라는 분들도 아직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추는 것 자체가 저 주식을 다시 계속 사상 최고가로 끌어올릴 만한 동력인지에 대해서 왜 그 동력이 되려면 기준금리의 동결과 더불어서 실세금리가 빠져야 되는데 그렇죠. 실세금리가 어제도 좀 올랐습니다만 여전히 4.5%예요. 예. 10년물 금리가. 그래서 투자의 큰 풀에서 대안이 확실히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 국채 4.5%라는 네네. 대안과 하이힐드 본드 9%라는 대안을 갖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최근 들어서 월가에서 자주 나오는 금리 인하의 폭과 시기에 대한 논의 구조로의 진입은 늘상 있어 왔던 겁니다. 네네네. 그리고 그들이 정확하게 맞추는지에 대한 기대를 우리는 또 그들의 희망과 함께 같이 가고 있는데 실제로 그들은 맞춘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금은 그 냉정은 그래서 연준이 그렇게 기민하게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보는 시각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 하고 걱정은 미국 경기의 급냉과 연준 스탠스의 변화 간의 시간차 그 부분이 발생한다면 과연 미국의 주식이 추세적으로 강한 리바운드를 계속 이어가 이제 대세 전환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물론 뭐 그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금은 균형 잡힌 특별히 월가에서 계속 저런 기대를 계속 부추길 때는 조금은 우리는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결론은 그래서 공포가 맞는 것 같은데 그죠? 기대감 이렇게 확산될 때 아니다. 그런 기대감 가지 마라. 아니 좀 냉정하자는 건데. 사람이 왜 이렇게 냉정해요? 네. 하여튼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두 사람이 하는 것들 보니까 수명이 다 한 것 같아요. 네, 여튼 금리나 기대감이 뭐 미국에서 굉장히 또 확산되고 있으나 그렇게 생각대로 예상대로 기대대로 시장이 가지는 않았다. 요 얘기.
미스터 마켓에 전해드리면서 뉴스는 요 정도 정리하고요. 우리 박병창 이사님 또 모셔봐야죠. 네. 우리 권순우 팀장이 고생 많으셨고 저녁에는 오늘 저녁은 그 시간은 일정하죠? 예, 일정합니다. 네. 예. 저녁에 뉴스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